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18번째 시간입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 과목 총 4가지 과목이 있었죠. 그죠? 산업기사는 4과목, 기사는 5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 과목인 시각 디자인 실무죠. 실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색채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통,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죠. 소통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영역에서, 그죠? 그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자, 소통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형태와 색, 이 시각적인 요소는 그렇죠. 요소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시각,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색채학, 색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통수단을 써야 되니까 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및 사진기법, 자, 기본적인 인쇄 매체, 사진 매체,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쇄와 사진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 디자인론, 시각 디자인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 시각 디자인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배울 내용은 디자인과 마케팅입니다. 자, 전 시간에도 이제 제가 예고했었죠.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디자인이 접목되어져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디자인 전략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붙으면 보다 더 인간을 더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했었죠. 그죠? 돈을 벌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상업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했었죠. 그걸 우리는 공공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디자인과 디자인이 쓸 수 있다 했었죠. 디자인 경영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을 잘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디자인이 접목이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예요, 디자인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래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그림을 잘 그리면 돈을 많이 버나요?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본은 가진 거지만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 그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버는 방법과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무식하게 벌어서 돈을 벌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 돈이 많으셔서 저에게 엄청 많은 그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서양보다도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어떤 기술도 없이 방법도 모르고 무식하게 해서는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아주 깊은 기술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미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조차도 이게 엄청 양이 많은 건데 요것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개론적인,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배울 겁니다. 바로 돈 버는 기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팅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뭘 잘해야 된다?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디자인과 마케팅, 디자인 마케팅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도 이해해야 되니까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실무에서의 돈 버는 기술, 그래서 그 중에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이 무엇인가? 디자인하고 되면 별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리학도 해야 되고요, 생리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학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이렇게 경영 관련한 마케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각 디자인 그러면 이제 뭔가 보기 좋게 만드는 거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 바르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도 실수하는데, 그죠? 바르게 알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이 실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즉 디자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버는 기술 중에 하나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요. 일단 전 개괄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이라는 게 있으려면 이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대상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기업이 있어야 돼요. 기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또는 다른 말로는 생산자라고 하죠. 이 기업과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쌀을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또 농사 질 수는 없으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농사하고 그다음 고기를 소를 기르거나 하는 분들은 또 그 고기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장소. 그게 뭐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은 큰 시장도 있고 작은 시장도 있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썼죠.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이 책 기사책. 요게 1년에 1000권도 잘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때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쓰느냐? 자, 큰 시장, 영어 같은 건 어때? 시장이 크죠? 막 1000만, 이 단위가 그래요. 시장이 큰 시장이 좋죠. 그런데 시장이 큰 문제가 뭐냐? 크니까 내가 거기서 엄청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시장은 문제가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장이 크다 보니까 경쟁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리를 선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좀 작은 곳에서는 시장은 작지만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에서 1000권을 팔았다고 해서 작게 판 게 아니에요. 큰 시장 가서 1000권을 내가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틈새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돈을 벌거나 할 때 어떤 시장을 검색하고 시장을 정할 때 꼭 큰 시장만을,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큰 시장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소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두 대상이 있어야 마케팅이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케팅은 쉬워요. 기업, 생산자가 자기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누구에게? 시장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의 대가로 뭘 주는 거죠? 어떤 돈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이루어지겠죠. 요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다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그래서 기업과 생산자가 어떤 만져지는 제품, 그죠? 그렇지 않은 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만져지지 않는 서비스들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 그래서 주 대상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수행하는 그 주는 기업과 생산자고요. 그 마케팅의 대상은 시장과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 파트는 이 내용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내용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정의, 그래서 AMA,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자, 여기서 목표를 뭐하는? 충족시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충족시키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교환이죠.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이클, 교환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가격 결정 및 아이디어 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촉진, 유통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업과 생산자는 시장과 소비자가 충족,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로 하여금 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문제는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도 많고요. 그죠? 소비자도 많다보다는 다양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우리 막 그냥 제품 무조건만 경쟁자가 없거나 하면 다양하지 않으면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막 팔아버리면 다 사잖아요. 그죠? 그게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지속됐을 때 결국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needs라고 합니다. needs, 욕구죠, 욕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디자인할 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은 많은 부분 배려야, 배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까? 선생님, 우리 디자인 공부할 때 했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 속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죠. 겉모습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조사.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 파트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조사. 뭐라고요? 시장 조사. 또 그다음 무슨 조사? 소비자 조사. 요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와 소비자 조사 그리고 자, 소비자들의 니즈, 이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 이 소비자들의 니즈, 욕구를 분석하는 소비자를 분석해야 되겠다. 니즈를 뭐 해야 됩니까?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마케팅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이 안에서의 마케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4P라고 합니다. 4P. 이유는 다 P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4P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믹스라는 것은 얘네들을 같이 섞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케팅은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 계획이죠, 계획. 그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계획과 기획 관련한 행위입니다.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 이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부분은 계획과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가 기획이에요. 마케팅이.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섬세하고 배려하는 기획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죠? 야, 우리 여행 가는 거 이번 네가 좀 준비 좀 해봐. 이건 대충 하라는 얘기고.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봐. 라는 뜻이고. 야, 이번에 네가 좀 여행 가는 거 기획 좀 해봐. 야, 이번에 돈 걸린 거 되게 잘해야 돼. 라는 뜻이고.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디자인 좀 해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주 다 포함. 전략이고 뭐 다 포함된 개념. 아주 많은 부분 작은 것까지 다 배려한 디자인 계획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해라. 전략의 개념보다도 더 높은 한 단계 개념의 기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략이라는 게 가장 큰 기획행위거든요. 왜? 전략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기획이죠. 군대에서의 잘못된 전략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이디어를.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복 받으신 거야. 예. 자, 그래서 4가지. 자, 첫 번째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일단은 어떠한 물물교환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덕트에서 마케팅 기본 요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유통과 장소. 유통, 자, 장소라 그래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 판매하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죠. 그래서 도매 가서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이 도매시장 가서 물건 떼어다가 동네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마진을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그런 유통 과정. 그것을 우리는 유통 장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그래, 프로모션.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다. 프로모션은 이제 촉진하는 거야. 자, 불이 잘 안 붙으면 그 바깥에서 뭐예요? 막 바람을 확 불어주면 불이 쫙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촉진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가격. 우리 요즘에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라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케팅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마케팅,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매우 좋은 제품이어야 되겠죠, 그죠? 매우 좋은 제품이면 우리 음식점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도심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가게인데도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막 시골에 막 보이지도 않는 막 깊은 산골 속에 있는 그런 가게인데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는 가게가 있죠. 왜 그래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죠? 그 정도로 너무 맛있거나 한 것처럼 너무 좋은 제품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제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그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유통, 장소인데 이 유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구매하러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요즘에 뭐 홈플러스니 롯데마트니 뭐 이마트니 이런 유통회사들, 대형 유통회사들도 있고요. 뭐 GS마트, 그 다음에 우리 뭐 세븐일레븐이니 이런 뭐 GS 뭐 이런 또 유통하는 장소들이 생각 있고 또 동네 슈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유통하는 장소들이 있어야 돼요. 장소가 없다면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루트가 없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제품이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확보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팔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돈 버는 기술, 마케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가격에 대한 이게 그 프라이스라 그래.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이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외울 때는 뭐 제휴촉가 그러면 되죠. 욕 같죠? 제휴촉가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하여튼 기본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이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술은 다양하게 있죠. 어떠한 우리가 디자인도 어떠한 무언가 플러스 되듯이 마케팅도 무언가 플러스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면 그린 마케팅 그러면은 어떠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것을 해서 사용해서 돈을 벌어내는 그죠? 그래서 이 그린 마케팅에서는 좀 나오는 시험 문제가 3R. 그래서 reduce 줄이고 reuse 재사용하고 recycle 재활용한다라는 의미로서 3R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4P 그러죠. 왜 같은 글자 P자가 4개가 있으니까 4P고 3R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린 마케팅 친환경적이고 마케팅의 3R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그게 3R 그린 마케팅. 그 최근에는 뭐 인터넷 마케팅 뭐 이런 것 그다음 차별화 마케팅 뭔가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함을 시도하는 것, 스토리텔링 마케팅, 어떠한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마케팅.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별로 좋지 않은 초코파이를 정의라고 연결해서 그죠? 광고하는 그런 식의 마케팅. 감성 마케팅, 표정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행위 플러스 마케팅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 시장 조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시장을 조사하거나 할 때 일단 조사한다. 이 조사한다 할 때는 대표적으로 설문지법이 있어요. 설문지를 작성을 해요. 근데 이 설문지도 사실 엄밀히 따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이렇게 그 질문거리를 약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문지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설문 내용을 적어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이거 설문지법을 또 질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이에요. 관찰법.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할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모르게 관찰하는 법, 알려주고 하는 방법,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어떤 미시적인 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설문지, 관찰, 그 다음에 뭐 인터뷰하는 방식,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뭐 조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1차 자료와 뭐가 있다 했죠? 2차 자료가 있다 했었죠? 직접 경험이라. 자료는 경험이라 했었어요.
내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것이고 2차 자료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사용하는 자료를 우리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베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베이법은 이런 거예요. 그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별조사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서베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양적이냐 질적이냐로 또 나눠요. 이거 외에도 양적이냐 질적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정확한 것보다는 양을 추구할 때 양적 조사 방법 양보다는 어떤 질적인 내용 정말 정확성의 것을 추구할 때는 뭐예요? 질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개별 면접조사법, 전화조사법, 우편조사법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 질적 연구 방법은 좀 인터뷰 같은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심층 면접 방법.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그룹 토론법, 포커스 그룹 조사법. 6명이나 12명 정도의 응답자들에게 집중 어떤 질문,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바로 그룹 토론법, 포커스 그룹 조사법.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도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걸 선호하느냐, 뭐 이런 뭐 자동차 어떤 걸 선호하느냐, 뭐 어떤 걸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조사가 가능한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조사할 때, 감성적인 부분을 조사할 때 이것들은 조금 다 일반적인 조사법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SD법이라는 겁니다. 언어척도법, 의미분화법, 의미미분법이라고 하는데 SD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색, 음향, 감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에 대해서 자, 우리 보통 색상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좋은 질문이 아니죠. 그죠?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보다는 어떤 색을 선호합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D법은 선호도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선호도 조사법. 그러니까 선호도라 그래. 선호도. 이제 선호도란 이 감성이라는 것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그러면 아빠 싫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좀 더 좋아요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호도라고 합니다. 그 조사할 때 쓰는 방법이 SD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드 우리 척도라고 해서 5척도 이렇게 5가지 척도 또는 7척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7가지 척도. 그래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싫다, 매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척도를 해놓고 사람들이 체크를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사용되는 감성이니까 형용사겠죠. 형용사.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정적인 하면 반대인 동적인. 여기가 부드러운 그럼 여기는 딱딱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이용해서 어떠한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함으로 시각적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평가할 수 있는 이 척도, 요 평가를 하는 척도는 3가지. 평가 차원, 능력 차원, 활동 차원. 요 3가지로 크게 나눈다라는 거. 근데 보통 요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 오스굿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색, 음향, 감촉, 색 등 이런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용사군을 놔둔 다음에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 형용사의 반대 어쌍을 두고 조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됩니다. SD법이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생산자들이 그냥 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니즈, 원하는 것을 만들어 제품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좋은 제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그것을 더 판매할 수 있는 촉진과 함께 적절한 가격을 설정해서 팔 때 많이 팔리게 되고 많이 판매가 되므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마케팅은 돈 버는 기술이다. 쉽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알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의 대표적인 것은 설문지, 관찰법, 인터뷰. 이거 외에 서베이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베이라는 것은 전화, 우편, 인터넷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 조사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 1차 자료는 직접 조사, 2차 자료는 간접 조사. 그래서 시장 조사와 소비자 조사. 근데 이 중에 선호도 조사라는 것도 있다. 선호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형용사. 우리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더 형용해주는 그런 목적의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전수조사라는 것과 또 표본조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조사는 전체에서 어떤 대표적인 부분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 기법은 표본조사라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이 조사 기법만 해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보는 책이 얼마나냐? 되게 굵어요. 한번 보여줄까? 예, 이 책을 제가 연구 조사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봤거든요. 머리털 터집니다. 머리털 터져. 근데 이 정도 공부하고 한 문제 만들려고 이걸 하진 않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사 기법은 그럼 전수보다는 표본. 전수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조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 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시장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뭐 하느냐? 세분화합니다. 뭐 한다? 세분화한다. 물론 소비자도 세분화할 수 있어요. 시장을 세분화하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어때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할 때 선생님이 TV 광고나 이런 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해봤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선생님이 막 전단지를 돌리면서 광고하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게다가 또 뭐 관련 없는 막 이런 대중적인 사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만을 대상하기 때문에 전 그 사람들만 공략하는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장 세분화예요. 시장에서 디자인만 전공하는 사람들만 공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해야 할 때 어때요? 효과도 올라가고 비용도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거의 100% 출제가 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제품 특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 거죠? 연령별. 어린이 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와 그 부모들, 그죠?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을 어디에 위치에 어느 시장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라고 합니다. 또는 성별, 남녀,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 수입이 얼마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거주 지역, 학력, 교육 수준, 라이프 스타일, 소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누는 세분화를 우리는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라고 합니다. 예.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별, 말 그대로 지리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뭐 지역 어느 지역이냐, 도시 크기는, 인구 밀도는, 기후별 세분화 이런 것들이 지리적 특성별 세분화다 해서 시험 문제는 인구학적 특성별 세분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 뭐냐? 자, 욕망, 니즈를 조사해야 된다 했었죠? 니즈. 자, 선생님이 이제 교재 순서대로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위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아까도 봤지만 조사 연구 기법만 해도 이만큼이고요. 사실 마케팅만 제대로 배우려고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 디자인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배우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에요. 자, 욕망 모델, 자 욕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니즈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 욕망 매슬로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 모델을 이 욕구, 이 소비자나 시장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조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매슬로우라서 이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만 한번 설명할게요. 이 사람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욕구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죠. 선생님도 그때 의식주, 우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가 해결돼야 그 다음 뭐 교육받고 치료받고 해결돼야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 된다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욕구겠죠.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보존의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생활 보존 욕구입니다. 자, 일단 개인의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 욕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때 생깁니다. 사실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사회적 수용 욕구를 거치면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종교 취득 욕구. 그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치인 되고 싶어 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남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죠? 예, 정치할 기회도 그렇게 많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황이 좋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적고 비율적으로 뭐 따질 바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대통령이 됐고 다 해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욕구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욕망 모델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욕구, 욕심을 가지더라. 근데 나중에는 행복해지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만족에 아주 고차원적인 자기 만족, 자아 개발의 실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매슬로우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예, 저도 그래요. 미투입니다, 미투.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주기. 이것도 우리 사피 중에 제품에 관련한 건데, 자, 이 제품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의 수명주기입니다. 자, 이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처럼 수명, 태어나서 사라지는 것까지 생로병사, 예, 똑같아요. 인간의 수명주기와 생로병사처럼 얘도 수명주기가 있는데 먼저 도입기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기를 거치고 그 다음 성숙기를 거쳐서 사라지는 쇠퇴기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게임방이죠. PC방이라고 하죠. 이 PC방이 제가 97년? 96년? 그때쯤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98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터넷이 선생님이 이제 옛날엔 지금 같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느렸었고 뭐 천리안이니 막 이런 거 아시나요? 아시면 아저씨. 네.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막 그리고 그 모뎀이라 그래서 전화기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요금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화기를 쓰면 인터넷이 안 됐고 인터넷 쓰면 전화가 안 되는. 근데도 되게 신기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 갑자기 PC방, 게임방이 생겼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한 집 건너 하나에 그 게임방이 생겼어요. 왜? 장사 잘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그죠? PC방이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숙기고요. 그리고 정점을 때리죠. 성숙기는요, 정점을 때리지만 뭐예요? 쇠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퇴기에는 계속 쇠퇴하는 단계예요. 성숙기는 완전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뭐예요? 내려가는 단계도 있는 게 성숙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 순서를 암기하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돈을 보통 잘 버는 사람들은 이 도입기 때 벌어서 성장기 때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요만큼에서 뭐예요? 권리금이나 이런 수익을 주고 판 다음에 다시 다른 도입기로 가는데 저처럼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매일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제휴, 촉과 4가지 요소들을 항상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좋은 제품, 그 좋은 제품에 있어서의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제품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 이 상품이 시장에 도입이 되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론칭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론칭. 상품을 론칭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품,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에 관련한 거 있었죠. 프로모션을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처음 본 거에 대해서 뭐합니까? 경계하거든요. 처음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노출하고 많이 알리고 또 계속 보다 보면 괜찮아 보이고, 선생님도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못생겼었잖아요. 그죠? 저 뭐야, 저 머리도 크고 저 아저씨가 그랬는데 18강까지 와보니까 어때? 뭐라고요? 여전히 별로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지만 좀 친근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많이 노출해서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 그래요. 그래서 상품을 론칭하고 뭐합니까? 포지셔닝.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포지셔닝이라는 자체가 기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서대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관련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소비자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도 했죠. 세분화. 자, 이번에는 소비자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의 니즈를 연구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에 어떤 패턴이 있더라, 구매 과정이 있더라 하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A, I, D, M, A라고 해서 5가지 과정을 거치더라. A, attention. 야, 이거 봐 하고 보는 게 attention. 주의를 끄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라. 그려지지? 흥미가 생겨지죠? interesting. 관심, 흥미가 유발돼요. 그러면 desire, 뭐예요? 욕망이 생기죠? 아우, 저거 훔치고 싶다.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리고 memory, 기억합니다. 아, 저거는 어디에서 사는구나. 아, 저거는 어디에서 훔칠 수 있구나를 기억하죠. 그 다음에 action, 훔치거나 사거나 이렇게. 구매니까 훔치는 건 아니겠죠. AIDMA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구매 과정이라면은 온라인 상에서는 AISAS. 예, 그래서 주목하고 흥미는 똑같은데 서치예요. 서치하고 구매하고 share 나누는 거죠. 공유하죠. 그래서 뭐예요? 댓글 달아주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요 온라인을 통한 구매 과정은 이제 기사 시험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심리 과정이라고 해서 AIDCA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AIDMA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자들을 물어보는 건 되게 쉬운 문제죠. 일단은 뭐 발한자 뭐냐? 아기가 엄마랑 가서 엄마와 아빠 아기가 같이 서로 이마트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장난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는 사람이 발한자입니다. 발한자. 그 다음에 영양 부여자라고 있는데 구매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누굽니까? 아빠죠. 엄마는 안 돼! 비싸! 이럴 때 아빠가 에이 하나 사줘.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바로 영향력 부여자라고 하고 아휴 미치겠다 내가 응? 에휴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자.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시험도 많이 출제되고 그중에 발한자나 결정자, 영향력 부여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했듯이 소비자도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그 집단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관습적 소비자 집단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습적 소비자 집단들은 어떤 애들이냐? 꼭 사던 것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를 주로 많이 사는 편입니다. 물론 나이키도 사요. 근데 주로 아디다스를 많이 사. 이게 바로 관습적. 왜? 그냥 사던 거고 또 거기다 좋은 어떤 선호도,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유동적 구매하는 소비자. 그냥 그때 충동 구매하시는 거예요. 예.
합리적 소비자는 뭐예요? 그냥 따져보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감정적 소비자 입장은 어떤 그 체면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 입장이고, 신소비자 입장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하지 못한 이 젊은 층들이 어떤 구매를 하는 패턴 집단을 우리는 신소비자 집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가장 많은 그 판매를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생활 유형,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IO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 유형 축적법, 심리도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활동, 흥미, 의견의 약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activities, interest, opinions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VLS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과 마케팅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특정한 어떤 직무가 아니라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 돈 버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는데, 돈 버는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디자인, 산업 디자인, 상업 디자인, 뭐 공업 디자인 이런 건데, 그래서 돈 버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다?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나의 디자인 행위와 비슷한데, 좀 디자인이 붙으면 보다 더 많은 문제와 문제들을 고려해라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기업과 생산자가 시장과 소비자가 니즈,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 시장 세분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조사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이클의 행위를 마케팅, 즉 돈 버는 기술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 있어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4P다. 제휴, 초가, 제품과 유통과 촉진과 가격이다.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유통하는 장소, 판매하는 플레이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다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촉진하고, 코스트 다운이라 해가지고 최대한 싼 가격을,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인간들의 그 기본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욕망 관련한, 뭐 매슬로의 욕망 모델과 관련한 것들, 그 다음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매하는지, AIDMA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과 마케팅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품이거든요. 예, 본인이 경쟁력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그 니즈, 욕구에 맞는 그런 일단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장소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프로모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도 그래요. 과거에 저는 학원을 되게 크게 했었거든요. 강남에다가 서울 디자인 학원이라고. 근데 강남의 이 중심가에 학원을 하다 보니까 달세, 월세가 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인프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비도 많이 지출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을 닫고 조그맣게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저를 많이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입이 많진 않아도 지출이 적기 때문에 더 수익이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더 많고, 또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는 아주 단순하거나 이런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디자인 관련한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쪽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20대 때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젊을 때 너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성공하면 좋지만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기보다는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연륜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돈 버는 기술들도 많이 좀 익히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또 뭐 금융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채권 투자 뭐 이런 엄청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는 기술을 배우셔서 돈 많이 버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돼서 조용호 선생님이 스승이다, 저한테 무슨 뭐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싶으신 분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 모두 성공하시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2강만 더 들으면 이제 시각 디자인의 강의는 모두가 끝납니다. 자, 항상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